그런데 역시 가격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테크 일상에서 IT, ETTC입니다. 다들 아이폰 15의 소식을 기다리시는 게 조금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저 또한 아이폰 15 프로맥스를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소비자다 보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 루머나 다양한 소식에 굉장히 귀를 좀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공식 발표 전 미리 나온 루머들을 정말 모으고 모아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요, 색상, 스펙, 가격, 변화된 점, 변화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일정 순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타임라인 만 한번 보셔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식은요, 아이폰 15입니다. 먼저는 궁금해하실 만한 색상 및 디자인입니다. 이미 하도 루머를 많이 봐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폰 15의 일반 컬러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옐로우, 핑크, 프로덕트 레드, 그리고 이번 15에 새로 도입된 그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15의 프로 라인업 컬러는 화이트, 블랙, 골드, 그리고 새로운 색상으로 선정된 딥 레드 색상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 아이폰은 이 스페이스 그레이 등 좀 어두운 색상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 프로맥스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한번 화이트 같은 밝은 색상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색상을 고르신다면 좀 어떤 걸 고를 것 같으세요? 네, 또한 후면 자체는 무광 유리로 또 역시 선정이 되어서 좀 더 아이폰 자체가 고급질 것을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급짐을 결정하는 부분은요, 단순히 후면 유리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일반 모델에는 지금 것과 동일한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겠지만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티타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티타늄으로 바뀌는 만큼 원가가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소재의 견고함이나 무게까지도 만족할 수 있어서 저처럼 그동안 무거워서 프로맥스를 못 가셨던 분들은 약간 기대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무광 처리가 되거든요. 약간 이 옆 사이드 부분이 애플워치 울트라의 느낌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의 외관 자체는 곡선형 디자인이 들어가서 조금 더 둥그스름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목업을 받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두께 자체는 조금 더 얇아진다고 하니까 휴대성은 편리해질 수 있겠네요. 이어서 다음은 스펙입니다. 사실 아이폰이 항상 그래왔듯 지난 시즌의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칩셋들이 다음 시즌으로 들어올 때 일반 라인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칩셋의 다음 버전이 프로 라인업에 들어갑니다. 역시 이번에도 동일하다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다만 이번 프로 라인의 칩셋은 기존 14 프로에 내장되었던 A16 바이오닉 칩셋과는 큰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칩셋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소자가 있는데요. 그 소자 안에 정보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정보량이 들어가는데 이 소자 자체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한 칩셋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자 자체가 많아졌다. 그만큼 동일한 크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성능도 올라가고 전력 자체도 효율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성능 자체는 이미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나노 공정, 이게 최초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익숙지 않은 공정 과정일 수가 있어서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 대기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사전 예약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량의 루머 같은 경우에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최소 256기가 그리고 최대로는 2TB가 추가되어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엔 프로맥스 300만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많은데요. 정말 최근에 대만의 트랜스포스에서는 이 최저 용량은 128GB 그리고 최고는 1TB로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과 동일하다고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좀 소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8GB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클라우드 사용을 이미 꾸준하게 애용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이 용량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추가로 14 프로 라인업에는 메모리가 6GB였는데 이번 15 프로 라인업에는 8GB 램을 장착한다라고도 합니다. 이야, 핸드폰에 8GB 램이라니. 이 램을 늘리면 멀티태스킹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가격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프로 라인을 제외한 일반 라인업에는 6GB 메모리가 역시나 동일하게 장착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나누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이어서 다음은 가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격은 출시되기 전까지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환율 등 뭐 다양한 문제로 확정짓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앞서 말씀드린 15 프로맥스가 2TB 용량이 아니라면 사실 300만원을 도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 14 프로 라인업이 출시되면서 기존에 비해 15에서 한 20만원 정도 올랐었는데 역시 프로
자체는 조금 인상되지 않을까 싶은 루머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환율 자체가 조금은 안정화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말씀드린 프로 라인업은 뭐 다양한 소재, 뭐 티타늄이나 칩셋의 변화로 차이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역시 됩니다. 작년에는 미국에서도 동결이라고 해도 국내에서는 좀 인상이 된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변화될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궁금한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는 역시 단자의 변화입니다. 이 정보 역시 너무 많은 루머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굳이 다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 라이트닝 포트를 C타입으로 바꾸는 것도 EU의 환경 이슈나 이런 강한 규제 때문인데 그 규제가 사실 24년부터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5 라인업까지는 라이트닝 포트 그대로도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되고 또 일부 부품에 대한 사진들을 봤을 때는 C타입으로 변동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띄고 있습니다. 이 C타입으로 바뀌고 나면요 뭐 데이터 전송이나 배터리 충전 또는 썬더볼트 지원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다양한 것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방송 현장에서 이 미러링을 이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갤럭시 C타입 미러링을 할 땐 단자만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꼭 별도의 파워 어댑터를 연결해야만 미러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라이트닝 포트에 대한 한계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좀 우려하는 것처럼 몇몇 유출된 부품들을 보면요 안쪽에 애플 자체의 보안 칩을 볼 수가 있어서 혹시 메이드 포 아이폰 같은 MF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뭐 속도 제한이나 규제를 걸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역시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카메라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출된 프로맥스나 뭐 프로 울트라 등 이 이야기를 한번 잡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루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프로맥스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더 고급 라인인 프로 울트라가 출시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애플 자체에서는 울트라라는 용어를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최고급으로 브랜딩되는 아이폰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요게 또 일각에서는 내년 6.9인치의 16 프로 울트라를 생각하며 이번 15까지는 프로맥스를 그대로 가져갈 거다라는 예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프로 울트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다루기 애매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나온다라는 조건하에 프로 울트라에는 이 잠만경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뭔가 이름을 들었을 때 약간 잠수함 그런 느낌도 조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요 아이폰 프로에 보여주셨던 기존의 3개의 카메라 중 가장 우측에 있는 카메라를 변형한 겁니다. 이 안쪽에 센서 창이 네모나게 변하면서 렌즈 자체를 이렇게 앞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살짝 가로 쪽으로 배치해서 비치고 다양한 프리즘 효과를 통해서 먼 거리 줌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잠만경 카메라는 6배 줌부터 디지털 줌은 또 60배까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잠만경 카메라가 들어간다길래 카메라 3이 별도로 또 하나 생겨서 이게 점점 막 카메라가 늘어나는 아이폰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어서 좀 다행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핸드폰 좌측에 보이는 무음 버튼이 요 액션 버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폰을 구매한 뒤로 이 무음 버튼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액션 버튼으로 바뀌면서 한 번 눌렀을 때 또는 2번 눌렀을 때 또 길게 눌렀을 때 등의 제스처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그동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좋기는 했지만 뭐 손쉬운 사용이나 후면 터치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식률에 대한 답답해서 좀 안 썼던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로서 해당 기능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버튼이 생긴 건 너무 환영합니다. 이 액션 버튼 코드에는요 접근성, 단축어, 무음 모드, 촬영, 손전 등 뭐 집중 모드, 돋보기, 번역 등 9가지의 기능으로 커스텀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변화는요 베젤의 차이입니다. 이 프로 라인업은 기존 2.2mm에서 1.5mm 정도로 조금 더 얇아진다라고 하는데 프로와 프로맥스에만 해당되어서 일반 라인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직 베젤이 확실하게 줄어들진 않다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몇몇 변화되지 않은 점들은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그대로 아이폰 15 전 라인업에 들어가면서 프로 라인업에 있는 120Hz와 AOD 요거는 동일하게 프로 모델에만 적용될 것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은 일정입니다. 기존의 애플은요 출시하려는 달에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해당 주차의 금요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실제 출시는 또 한 주 정도 뒤에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국내 시간으로 볼 때는 애플 이벤트는 9월 13일 새벽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1차 출시국이라면 뭐 사전 예약은 15일, 출시는 22일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차 출시국으로 대부분 선정이 되기 때문에 3주 정도 딜레이된
10월 6일경 이 추석이 지나고 사준 이야기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5에 대한 제가 모아놓은 루머들을 좀 다양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물론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일부 변동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최대한 이벤트 전까지 좀 모아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추가 변동사항은 가능하시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아이폰 15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컬러를 구매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레일상에서 IT 지금까지 이티티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